안녕하십니까. 발포 명령의 책임자 전두환 책임입니까? 푸른 견장 책임입니까? 자위권 발동입니까? 한반도 프로세스 포럼의 김충립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과 5.18, 50 화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만 게 있는데, 재판 결과 무혐의로 해가지고서 다 나왔다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무혐의가 된 겁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발포 명령에 대한 겁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네. 발포를 한 학살자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네. 재판 결과 네. 발포와는 전두환 대통령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학살자라는 누명을 벗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박형께서 지금 그 전두환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내란 목적 살인죄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5.18 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12 때? 12.12 때 정승화를 잡아놓은 쿠데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7일 날 계엄 선포, 국회 해산, 그 다음에 그 뒤에 국보위 창설, 이런 전반적으로 그 국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은 데 대하여 재판한 결과 처음에는 이제 사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이제 2년 정도 사시고 이제 사면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는 나기는 어렵고,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내가 아는 것만 잠깐 언급을 하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정승화와 모의가 됐느냐 안 됐냐 하는 문제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수사 1국장을 했던 백동림 대령이 분명히 밝히기를 이거는 김재규의 단독 살인범이다. 정승화와 모의하거나 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도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중간 수사 발표에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김재규로부터 돈을 그 정승화가 300만 원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두환 씨는 500만 원 받았고 정병주도 500 받고 또 이건영 씨는 800만 원 받고 뭐 돈 가지고 받은 가지고 따지는 거는 그건 곤란하다. 정법이 아니에요, 정법이. 그러니까 이제 경례비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있는 활동 돈 있는 중에서 경례비로 이제 논아준 건데, 그렇게 이제 돈 문제도 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12.6 임박해서 줬다. 돈은 적지만, 그러니까 거사를 하기 위한 이거는 거사를 위해서 돈을 주고 받은 거다. 음모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 일단은 하여간 처음에 12.6 조사 발표할 때 또는 11월 말까지는 정승화 문제가 크게 거론이 안 됐는데, 백동림 대령이 조사 보고하고 나서 다시 부산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학봉 씨가 수사 1국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학봉, 허삼수, 화평, 장세동, 김진영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가 이거 정승화가 같이 모의를 했다. 같이 이게 시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하자. 그 다음에 또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살을 김호라님 같은 사람은 거의 일방적인 사살로 6발 맞고 희생이 됐고 정병주도 2발 맞고 그때도 그런 사실 상관 살해죄와 같은 그런 범행이 있은 거야. 네. 그러니까 12.12가 가장 쿠데타 했다는 죄목이 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17 나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국회 해산하고 이제 이제 국보인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정권을 만들게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간에 5.18 사건으로 희생을 많이 시킨 데 대한 발표 문제가 나오는데 나도 그렇게 그동안에 여러 이제 발표를 할 때도 있고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12.12 때부터 자기는 대통령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12.12 그 이전에 벌써 하나에 구성해가지고 짜가는 것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욕망이 대단히 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구성하고 이제 찬스가 오니까 정승화를 제거해야 자기가 대통령 되겠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의도적으로 12.12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목이 돼가지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도 12.12 때도 무리했고 그 다음에 광주 사태에서 발포 문제는 전 대통령이 쏴라 마라 한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도 단 빨리 수습해라. 왜 아직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 또는 문제가 자유권을 해서라도 사살을 하든지 희생이 나더라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운동을 한 거는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당시에 광주에 안 가 있고 서울에 특전사령부에 있는 상황실에서 상황을 다 보고하는 그런 일이니까 현장은 안 갔지만 내막은 다 안다고. 있는 거 같다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은데. 아니야, 전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안사령관이 참모총장이나 참모차장 황영시나 여단장 매로 쏴 마라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은 전 대통령이 그 말을 맞아. 전 대통령 말 중에 난 대통령 할 생각 없었다. 그건 안 맞는 말이고. 또 발포 명령권이 있어요? 없어. 발포 명령권은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차장, 작전참모부장, 그 다음에 지휘관으로 내려가지 보안사령관이 쏴라 말할 권한이 없어.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의가 많은데 오늘 좀 그거 좀 이야기하자고 합시다. 발포 명령권. 이 아주 엄청난 죄악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대 생활을 우리도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발포 명령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명령권은 원래? 지휘관에게 있어요. 지휘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휘관은 그럼 참모총장. 참모총장한테만 있는 거고. 발포 명령권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참모총장. 네. 그 다음에 군사령관, 네. 군단장, 사단장, 광구사령관, 그 다음에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중대장, 소대장 할 것 같이 지휘자는 발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보안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포를 할 권한이 없어요. 단지 발포를 하도록 압박을 넣고 발포를 하도록 압박을 넣는 걸 발포를 하더라도 수습을 해. 왜 빨리 수습을 못하고 있어? 수습하라는 거야. 그 발포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만 압박을 넣고 총을 쏴서 수습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발포를 한 건 아니다. 발포 명령을 한 자가 아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말이야. 우리 군대 생활을 하면은 병장만 돼도 아는 사실이야. 지휘관이 발포 명령권은 지휘관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최소한도 매달 단 중대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밑에 소대장도 있어. 그렇지. 분대장까지 있는 거야. 파란 견장을 붙이면은 지휘자 분대장. 소대장도 붙이고 분대장도 붙이잖아. 분대장도 발포 명령권이 있어요. 발포 명령권이라는 거는
그렇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럼.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해야 될 때 이런 때는 언제든지 발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지휘관 아닙니까? 물론이지. 근데 그리고 지휘관이 현장에서 볼 때, 아, 이거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 아군들의 피해가 크다. 잘못했다가 우리가 죽겠다. 이런 때 언제든지 쏘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는 무슨, 뭐, 대통령이 쏘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야. 참모 총장이 쏘라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뭐, 그거는 또 아니, 헬기가 말이야. 가다가 헬기에는 무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가서, 가다가 공비가 뭐 밑에 총을 쏘고 간첩을 발견했을 때, 일단 쏘고 봐야지.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대통령 허락받아야 쏩니까? 근데 그 문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네. 전쟁터에 나서 전쟁이 붙었을 때는 적군이 오면 무조건 쏘게 돼 있잖아. 그거는 분대장부터 명령이 내서 쏘게 돼. 발포로 적군이 나든 쏘게 돼 있지. 그럼 전쟁 아니면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시위 국민들이 네. 시위를 하는 여기 서울에도 지금 뭐 데모 시위 많이 하잖아요. 데모 시위한데도 아무나 쏘라고 그런 거는 안 아니, 되잖아. 데모 시위자들이 총을 가지고 군인들을 쏴. 근데 그때는 그것도 국민이 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광주 사태도 음. 미리 시위들이 총기 가지고 무기 가지고 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쪽에서 21일 총을 먼저 맞아서 그 사람을 했다 이게? 그렇지. 자, 많이 그러면 참 맞아. 희생자가 낮아. 예.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비군 그쪽에 가서 총기 가져오고 뭐나고 와서 대결한 것이지. 아니, 나는 그거 인정 못해. 아니야. 그 광주 사태 때 다 음. 조사하고 기록이 다 있지.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다하고 많이 죽고 이러니까 야 이리도 가만히 있는 시민들한테 총을 쐈단 말이야, 군인들이? 무기를 가져온 사람들이 아니고 뭐, 막 차를 가지고 이거 이제 위협을 하니까 쐈지. 아니, 위험을 하니까 군인들이 쐈겠지. 생명의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쐈겠지. 생명의 위험을 안 받았는데 쐈을 리가 아니, 있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제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아니, 논쟁하는 중요한 문제 이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아니, 되는 문제. 이거는 조사를 우리 하고 국민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 아니 그 문제는 아니,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경찰관도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항하면 총을 쏴요. 엊그제도 쐈더라고. 허벅지에다 쏘고. 경찰관이 흉기 가지고 저한테 쏠 때 대통령 허락받고 쏩니까? 경찰청장 허락받고 쏩니까? 경찰서장 허락받고 쏩니까? 이건 나는 발포 명령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발포 명령은 자위권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쓰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마하게 뭐 전두환이가 쏘라 했다 뭐 이거는 저는 절대 인정 못 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고 네. 발포는 지휘관이 하는 것이다. 아니, 발포 본인도 할 수 있어요. 지휘관이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아니, 본인도 위해를 받았을 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장터에 갔을 때 얘기고. 아니, 전쟁터 아니는 경찰서 앞에 전쟁하는 겁니까? 그게 경찰이 총 쏘는 거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네. 지금 꼭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은 국민들이 평화적이거나 또는 다소 평화적인데 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좀 위협적인 우리가 군대 생활 했지만은 민간인한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총을 쏘고 그런 놈 미친 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에 있어서 쏘는 것을 그거를 이제 자위권 발동이라 하는데 자위권 발동인데 그거를 무슨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쏜다는 발포 명령 발포 명령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발포 명령 그거는 상황이 많이 진전이 돼 가지고 하는 얘기고 처음에는 시위가 났을 때는 5.18, 5.17 그때 최초에 총 쏘는 거는 발포 명령에 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자위권병에 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자위권은 지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뭐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억지 쓰는 걸로 나는밖에 안 들려서 그래요. 하는 소리라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10월 18일 부마 사태가 나서 우리 부대가 특전사 3개 여단이 동아대학에 이제 점령을 하고 또 우리는 한성여대의 사령관하고 우리 보안반하고 이제
지휘부는 사령부 지휘부는 한성여대에 있고 3개 여단은 동아대학에 있었어요. 그때 보안반장인 내 임무는 시위를 진압하러 갔는데 실탄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상부의 지시요. 그래서 나는 그중에 일주일간 있었는데 아침에 다 출근해서 업무가 개시되면 난 아침에 3개 여단을 돌아보면서 거기 있는 반장들 만나가지고 실탄을 주지 않도록 실탄이 배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하고 감시를 했다고. 매일. 시위대가 총 안 가졌는데 실탄 가지면 이상하지. 이거 잘못된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시위대에는 그걸 총하지 마라. 시위대가 총을 가졌으면은 총을 쏴야 되는 거고, 시위대가 총을 안 가졌으면 그래 안 쓰는 거야. 예, 그와 같이 예. 처음에 광주에서도 광주도 내가 볼 때는 총을 쐈기 때문에 총을 쏜 거지, 총을 안 가졌는 No. 민간인한테 쐈다는 거는 그건 아니. 그리고 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쏘라, 보안사령이 쏘라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르는 거예요. 소리요. 광주 사태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발표가 안 났는데 총을 가지고 처음에 시위대가 나서 총 가진 게 아니야. 시위대는 22일에 아니, 군인이 출동할 때는, 경찰이 출동할 때는 총을 안 가져갔대. 그러나 군인이 출동할 때는 경찰이 제압을 못했을 때 갈 때는 총을 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총 안 가지고 가는 군인이 아니지. 총을 가지고 갔지.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총을 안 가지고 군인이 갑니까? 총을 가지고 가는데 실탄 배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군인이 가면 당연히 실탄 배부해야지. 군인이 갔는데 실탄 배부 안 하면 경찰도 시위대를 충정 작전이라고 해서 시위를 막으러 가는 작전에 실탄 안 가지고 가요. 아니, 시위를 막는 건 경찰이야. 아이 군인도 시위. 군인이 출동했다는 거는 이미 시위를 막으러 간 거지. 경찰로서 이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이 간 때는 실탄 안 가져간다면 그 군인이 아니지. 아니 실탄은 원래 일반 시위 충정 작전에 내가 듣기로 경찰이 전부 다 총 놓고 도망가고 무장 해제 당한 상황에서 군인이 투입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나도 현장에 안 가봤고 당신도 그냥 일반 군인의 아니 기본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문제는 5.18에 시위 진압가서 17, 18, 19, 20일, 21일이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는 일이고 그 전에 19일 날 발표 한 번 있었고 20일 저녁에 실탄 배부하고 이랬는데 아니 이런 문제는 여기서 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위 진압은 경찰이 하는 거지 군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군인이 아니 시위 진압은 경찰이 시위 진압은 경찰이 하는 거고 군인이 투입될 때는 신학군이에요. 그거는 이미 군의 충정 작전이라는 게 있어. 작전이든 뭐든 군인이 내가 그 얘기는 당신이 지금 잘 모르고 내가 상식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군대 기본적인 이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얘기는 실탄을 가지고 발표를 하느냐는 문제는 저기 시위대가 총을 가졌기는 발표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기로 나는 대충 어떤 건지 알아. 그때 상황을. 그러나 말을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현장에서 확실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박영처럼 그때 상황이 이러니까 이랬었다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참고로 조언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봐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발표 문제는 대충 나는 알지만 이걸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문제는 앞으로 나와.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뭐 어쨌든 했다 안 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학사절 면했다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니까 그건 넘어가는데 전두환 발포 대통령이 명령을 뭐 보안사령만 해라 했다. 이게 나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정상적인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보안사령관이 발표한 건 아니다. 그럼 지휘관이 하는 거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전두환이가 발포로 죄받은 거야. 지금도 말이야. 발표했느냐, 발표 명령은 건자를 했냐 안 했냐 전두환 이야기 그럼 계속 신문에 나오고 5.18에 나오는 게 발포 명령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발포에 대한 책임이 전두환이에게 있다는 것은 지금도 헬기에서 발표를 했냐 안 했냐 헬기가 발표하는 거는 대통령이 시기서 합니까? 헬기 발표는 그 현재 부대에서 했는데 전두환이가 안 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뭐
전두환이 발표 안 했다. 전두환한테 발표했다. 전두환이 어떻게 알아? 발표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냐. 아니지, 전두환이 했다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여야 부대가 했는데 예.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다가 예. 발표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보내는 거기 현재 서울에 있었고 그 현재 안희선 사람이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회고록에다 발표 안 했다. 그러니까 형 지금 재판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하기는 너무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답을 해준다 이거지. 고로 그래서 그러면 발표 지금, 문제는 발표 문제는 그렇다. 지휘관이 치고. 했다. 나는 대충 누가 어떻게 했던가 알고 있다. 나 말을 안 해. 아니 뭐 중위가 뭐 내가 했다 이렇게 또 그거는 약간 좀 나오던데. 그거는 약간 정신 이상자 소리. 아니야 정신 이상하지 않아. 난 내가 볼 때는 그 나도 그 얘기는 그만해. 그 그만합시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발표는 지휘관의 명령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다음에 실탄 배부도 지휘관의 명령에서 주는 것이다. 아 실탄이야. 군인이 전장에 나가면 당연히 뭐 실탄 가지고 또 나가야 이거 하는 건 되고. 전쟁에 간 게 아니고 충정작전 시위 진압한 것이 당신 말대로 전쟁 간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이 못했다고 그래서 전쟁이 못하고 아니야. 갈 때는 군인들이 갈 때는 진압하러 간 거지. 그게 가서 뭐 저기 총 안 쏘고 막으로 그냥 가서 또 돌 맞으러 간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모르는 소리 하네. 아니, 군의 작전에 충정작전이라는 게 있다니까. 아 참나. 군의 작전이 알았어요. 그만합시다. 있는데 예, 그만합시다. 그거를 충정작전을 아니, 돌 맞으러 갖다 칩시다. 치고 뭐 나도 그 인정 안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더 해봤자 끝이 없고 화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발표 명령은 예. 이제 발표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곧 나올 거예요. 그래 알고 있으면 돼. 이제 발표 명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나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는 나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현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는 발표 명령은 나는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또 데모를 하러 간 것이 이제 박형처럼 뭐 실탄 가지고 쏘러 갔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건 내버려 두고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만하고. 그 다음에 화해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하고 화해가 됩니까? 그 사람은 문제는 끝났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족인 이순자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가 간에 뭐 이제 조사가 다 발표가 나서 하든지 뭐 그 중간에 하든지 간에 일단 내가 처음 한 얘기대로 전직 대통령이 된 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많이 희생을 시키고 대통령이 된 데 대하여 그거는 도의적이고 총체적으로 발표를 했든 안 했든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야. 그거는 사과는 이미 그 김영한테 그 신동아 그거는 사과가 아니고 자기 의사만 밝힌 거지. 유감 표명을 했는데 안 알려졌지. 공식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지. 공식화시키도 안 그 알려졌어. 마음은 있었어. 자기 마음은 그 있었어. 밝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준 거 있잖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가족이나 자녀분이 우리 전 대통령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남편의 뜻은 이 글에 보다시피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었다. 그거를 알리고 뭐 가족 중에도 노태우 대통령은 본인이 안 했지만 자녀가 한 걸로 해서 국가장도 해주고 뭐 이게 대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이제 끝난 일이지만은 가족이나 자녀분들인가 간에 진짜 이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억울하다. 면목을 빌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502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야. 희생된 자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5.18은
나는 아까 박영 지난번에 얘기가 박영 얘기가 광주 사람들은 절대 용서 안 하고 화해 안 하고 끝내준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아, 지금 죽은 사람도 용서 안 하는데 뭐. 아 그거는 이제 열이 죽으면은 모든 게 이제 아니 다 아니야. 그 열에 끝나야 되는데 죽고 나서도 지금 계속 죽고 나도 일제 사과를 일체 안 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과를 해요? 아니 그 전에. 아니, 죽었는데 죽기 죽고 전에 나서- 아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못했어. 그래.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죽었으면 그만 아니야? 죽었다고 금방 끝나는 건 아니지. 아, 죽은 놈이 어떻게 사과를 하냐고.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가족이나 자녀가 예. 어? 가족이나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 가족이나 자녀는 그러면 누가 화해를 죄가 하겠어? 없어. 그럼 죄는 없지만 그러면 노태우 아들은 지가 죄 있어서 지가 사과했어?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 우리 좀 감다운 해가지고 예.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누가 해야 돼 사과를. 가족이나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이게 지나가 보니까 왈가불가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과를 하고 이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볼 때는 가족이나 자녀가 사과를 못합니다. 왜? 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아니 왜 못하느냐 하면은 어, 법적으로 내가 사과를 했다. 그러면 그 전두환의 유산을 상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또 져야 돼.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책임을 죽은 아니, 사람이 나는 내 얘기만 못진 할 거를 테니까. 산 사람이 또 진단 말이야. 이게 내 얘기만 할 테니까 예, 그냥 그 듣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하고 예. 박영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투면 안 돼. 아니 나도 그러니까 독자들 나는-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 내가. 그래 독자들 들으라고 하는데 예, 좋은데 예, 예, 내 말이 맞소. 예, 본인이 죽으면 예, 부인이나 가족이 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옳아. 그걸 다음에 뭐 책임을 지고 때문에 못하는 거는 아, 그건 분명히 그런 얘기고. 가족이 사과를 하면 또 가족한테 책임 지웁니다. 아, 그치 그거는 제가 또- 볼 때는 틀림없이 아, 지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라고. 저기 그거는 가족- 그때 생각이고 책임을 내 얘기만 못- 물어. 나는 지금 내 얘기는 한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도 김영 하- 얘기, 김영 얘기 한번도 하라고. 아니다. 프로세스 포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과하면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화해 요청서도 한 거 있고 자기가 이렇게 화해하려고 했다 결단도 한 거 있다는 것을 보고 그 가족이 다시금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매듭을 풀어야 되지 이대로 가지 이렇게 가면은 500년 5000년 역사가 지나도 이 상태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옳고 그 다음 5.18 희생자들이나 광주분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고 더 이상 논란이 없게 5.18과 5.18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 전 대통령이 그 썼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 상대방에게도 권유하고 그래서 정말이지 오늘 방송 나하고 박영하는 이 이후에 다시 뭐 5.18과 5.18을 화해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 대통령도 돌아가셨으니까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동안 했던 일들을 알려주면서 이걸 기반으로 가족이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보고 피해자들도 이해를 좀 하면 좋겠고 이 나라가 언제까지 5.18과 5.18 싸움으로 가겠느냐 이게 정리해야 되고 제가 알아키 드릴까요? 언제까지 가는지? 5.18 문제도 예. 이제 지금 조사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조사가 좀 매듭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많이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서 밝혀져가지고 그 5.18에서 조사 발표하면 이 끝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5.0과 5.18에 서로
이렇게 순화가 되는 거야. 내가 오늘 그냥 저 박영한테 이걸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던 이유는 저로서는 이제는 50과 5.18 화해는 금년으로 끝났다. 내가 다시 뭐 광주에 가서 화해합시다. 5.18 가가지고 화해합시다 얘기를 안 해. 오늘 이 이야기를 가장 관심 있게 들어줬으면 전두환의 측근들과 가족과 자녀가 이렇게 결말이 났지만 이런 일도 있었네. 그건 정말 괜찮은 일이고 아쉬운 거야. 라고 오공하고 전두환 그쪽 이들이 전 대통령의 심정이 이랬다는 걸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있으면 기대를 하는 것이고 5.18 사람들, 광주 사람들 막 열나고 막 이건 난리 아니야. 이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어떤 사람은 참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려는 의욕이 있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사과하면 덤탱이 다 쓰고 완전히 이건 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끝내 버티고 그냥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잡을 때까지 세상을 바꿀 때 기다립시다. 하고 권유한 사람들 때문에 전 대통령이 연세도 많고 판단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많은 나의 광주에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았잖아. 그 사람이 헬기 쐈는지 안 쐈는지 어떻게 알며 조비오 신부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밑에 놈이 해고력 써가지고 지가 모든 걸 덩탱이 쓰고 적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도 다 안다고. 내 마음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보면 기대야. 나는 그냥 이상이야. 50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이래도 되겠느냐 하고 반성하면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국가장도 못하고 묘소도 못하고 죄를 산에다가 수목장에 뿌려달라 하는 정도로 얘기가 나오게 한 데 대하여 오봉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나도 오봉 사람이 한 사람이야. 단지 피해를 입고 제대로 안 됐으니 제대로 해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중에도 나는 오공을 위하여 화해하세요. 화해하고 좋게 매듭을 지세요 하고 10년을 다닌 사람이야. 김영.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 결론은 안 나요. 안 나고 언제 나느냐? 정권이 바뀌면 또 나요. 그럴까? 정권이 바뀌면은 또 이 해석이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네. 아 그래? 뭐 그래 또 그럴 수도 있겠고 나의 입장은 10년 동안 내가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무산돼 보니까 정권 바뀌면은 안타깝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 다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글쎄 뭐 그렇게 될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권이 안 바뀌면은 현재까지로서는 안 바뀌면은 나는 그게 맞아. 근데 바뀌면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건 정치적인 네, 판단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거고. 그렇게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한 일이 진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 없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되지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력을 하고 힘을 썼는데 그냥 이제는 돌아가시니까 더 좀 이상은 허무하지.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오늘 얘기한 더할 것도 없어. 가족과 추종 세력들이 더 나빠. 추종 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전 대통령을 너무 모질게 몰아붙였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측근들 정말 마음 아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우리 물론. 김영 생각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맞아. 그 사람 생각들이 100% 옳은 것도 물론 무조건 내 말이 맞다 하는 그거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알았어.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알았어. 그렇지. 당신 말도 무슨 맞아.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추종자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다시금 이 얘기는 못해. 네, 이번 그거 못하면 내년에 가서 또 뭐 이런 얘기 못해. 그리고 또 화해하자 어쩌자 못해. 전 대통령이 뭐 어떻게 되게 이런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끝냅시다 그냥.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저 할 말이 더 없어. 나는 더 이상 지금까지 한 거 음. 이번에 그 안 알려졌던 일 내가 음. 신도에다 좀 화도 내고 그랬는데 음. 알려야 할 일을 안 알려주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좀 화가 났어. 제가 지난번에 알렸잖아요. 크게 근데- 크게 내 불러 그런데 내가 읽어드렸잖아. 그건 좋은데 그래, 그건 지금은 좋은데 그 전에라도 예. 했으면 좋았는데 안 한 것이 아쉽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18도 이제 전 50 얘기는 했으니까 5.18에도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래 되면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서서히 덮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늘 얘기 중에 발표 문제인지 이런 거는 앞으로 조사에서 나올 것이고 확실히 얘기할 건 없고 또 재판 결과는 그런 일들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형받았다가 무기로 들고 사면된 거니까 그건 또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일부 사람은 뭐 아니다 잘못되고 시비를 걸지만은 뭐 그건 그 나름대로 또 뭐 하게 내버려 두지만 소리가 어쨌든- 너무 작아서 방송에 안 나와. 그렇구나. 그래서 끝냅시다. 나는 그렇게 일단 너무 좀- 살살 이야기하려면 알았어. 내 얘기는 나는 크게 일부러 크게 이야기하려. 그렇구나. 네. 나는 이제 이것이 우리 박형하고 5.18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런 좀 마감을 돼야 되고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정호영 장군 문제가 남아 있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두고 이제 남은 정호영 장군이 지금 살아 있는데 그분도 연세가 90이고 지금은 몸이 안 좋다 그러고 지금 미국 가고 이런데 그분은 내가 직접 79년 12월 13일부터 1년 동안 광주 사태 때 내가 옆에 모시고 그분의 보좌관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막을 내가 다 알아. 정호영 장군 얘기 다음에 하고